찌는 듯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여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오늘부터 LA와 오렌지 카운티 아파트 렌트 인상폭이 8.9%로 적용됩니다. 각 도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허용했던 프로그램인 알프레스코의 신청 접수 마감일이 연장됐습니다. 최근 남가주에서 가짜 주차 위반 티켓으로 개인 정보를 빼가는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주민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유스겔 대학의 올 가을 입학생의 정원이 사상 최고치로 늘어나면서 한인 입학생 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LA국제공항에 홍역 감염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경 LA국제공항 탐블레들리 터미널을 이용했던 주민들은 홍역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 2편과 3편이 올 겨울 그리고 내년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의 한 카지노에서 오징어 게임 슬롯머신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4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4,000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1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인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심상치 않은 바람을 일으키는 가운데 러닝메이트 후보로 필라델피아 주지사 조시 셔피로를 면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점차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흑인 표신 공략을 위해 나선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수감자들을 교환하기로 하고 월스트리트저널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해병대 출신 폴 훌련을 석방했습니다. 이스마일 하니예의 암살 사건을 계기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을 지시한 가운데 아랍권에서는 대규모 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파리올림픽 여자 탁구 8강전에서 한국의 신유빈 선수가 한일전에서 드라마 같은 승리를 거두고 한국 여자 탁구 20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 올림픽 3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오상욱 선수는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여자 배영 200m에서 한국의 이은지 선수가 깜짝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이 부분 준결승에 오른 것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국 사격 대표팀의 김예지 선수가 전 세계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김 선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과 동메달 각각 3개씩을 기록하면서 종합순위 7위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2개로 종합 5위입니다. LA 다저스가 이틀 연속 샌디에고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커셔도 7실점으로 무너졌고 오타니는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상승으로 뉴욕 증시가 문을 열었지만 현재 모두 하락장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6.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8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부터 아파트 렌트 인상폭이 8.9%로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도시마다 이 적용 인상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세입자 보호 정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이 규제가 좀 완화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8월 1일부터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아파트 렌트 인상폭이 8.9%로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연간 렌트비 인상폭은 매해 8월 1일부터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변동됩니다. 지난 2019년에 통과된 가주의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건물주는 매해 얼마만큼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한선을 정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연간 5% 렌트비를 인상하고 여기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를 합산해 최대 10%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LA 메트로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3.9%에 가주 전역의 기준 인상폭인 5%를 더해 8.9%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상폭 상한선인 8.8%보다 소폭 오른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렌트비 인상폭 상한선도 높아지는데
물가 상승이 극심했던 지난 2022년에는 최대 허용폭인 10%까지 렌트비가 인상된 적도 있었습니다. 렌트비 인상폭 상한선 규정은 지은 지 15년이 넘는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새 건물의 건물주는 렌트비를 더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더 강력한 렌트 컨트롤 규정이 있는 가준의 시정부에서는 연간 렌트비 인상폭을 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LA 시내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허용한 프로그램인 알프레스코의 신청 접수의 데드라인이 연장됐습니다. 원래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은 31일로 신청 접수가 마감되지만 캐런 베스 LA 시장이 이를 연장한 것입니다. 많은 식당업주들이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에 신청한 뒤 승인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프로그램을 신청한 업주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신청 접수 데드라인을 연장한 것입니다. 현재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은 시내 소규모 식당이 3,000개가 넘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가짜 파킹 티켓으로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에게 경찰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가짜 파킹 티켓으로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사기 행각이 드러나 경찰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람브라 경찰은 최근 이 지역에서 가짜 파킹 티켓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역 자동차 윈드쉴드에 가짜 파킹 티켓이 꼽혀진 케이스가 보고됐는데 가짜 파킹 티켓에는 운전자들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QR코드가 관비돼 있습니다. 가짜 파킹 티켓은 아람브라 시 주차 집행부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표기돼 있어 운전자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가짜 파킹 티켓에 표기된 QR코드를 스캔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사기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개인정보를 손상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도록 속이기 위해 QR코드를 만들어 주민들이 QR코드를 클릭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주차 위반 티켓이 가짜임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이 티켓이 아람브라시의 공식 웹페이지 밖에 있는 웹사이트의 URL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경찰국은 아람브라 경찰국 웹사이트는 cityofaram브라.org만 적법하다며 운전자들이 이 주차 위반 티켓이 진짜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게 연락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가짜 주차 위반 티켓을 발견한 주민들은 아람브라 경찰서 626-570-5119번으로 연락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UC의 올 가을학기 입학생 정원이 사상 최고로 늘어났죠. 그래서 UC계열대학에 입학한 한인 학생 수도 소폭 늘었다고 합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UC가 올 가을학기 가주 출신 신입생 수가 93,920명으로 지난해보다 4.3%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 가을학기 UC 정원이 늘어나면서 한인 신입생 수도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올가을 UC 계열 신입과 편입생을 모두 합친 한인 입학생 수는 3,646명으로 지난해보다 111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신입생만 보면 2,956명으로 지난해보다 83명이 늘었습니다. UC 아시안 신입생 중에 한인은 9.4%를 차지했습니다. 중국계가 29.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 인도와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 가을학기 UC는 사상 최고로 많은 저소득층 학생과 유색인종 그리고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퍼스트 제너레이션 학생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주 출신 신입생 중에 41%가 저소득층으로 나타났고 가족 중에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퍼스트 젠 학생들의 비율은 43%였습니다. 편입생 수도 지난해보다 7.8%가 늘면서 UC 계열에서는 편입생 지원자 4명 중에 3명이 입학했습니다. UC가 가주 출신 신입생들에게 문호를 넓히면서 이들 합격률도 지난해 68%에서 올해는 70%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UC 캠퍼스 중에 지원자가 가장 많은 UCLA의 경우 올 가을학기 합격률은 9.5%로 한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UCLA는 올 가을학기 가주 출신 지원자 8,795명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00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5년 연속으로 라틴계가 가주 출신 신입생 중에 가장 큰 그룹을 차지했습니다.
라틴계가 39%, 아시아계가 33%, 백인이 18%, 흑인이 6%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UC 멀세드를 제외한 8개 UC 캠퍼스만 놓고 보면 아시아계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UC 버클리와 얼바인, 데이비스, 리버사이드의 경우 아시안 입학생 수가 40%를 넘었습니다. UC는 이번에 처음으로 입학생의 성 정체성 통계를 공유했습니다. UC 전체에서 여성 신입생 비율이 55%로 남자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UC 버클리와 UCLA, 데이비스, 얼바인, 샌디에고, 산타바바라 등 6개 캠퍼스에서는 남성 신입생 비율이 37%에 불과해서 성별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한편 이번 통계에서 UC 산타크루즈가 여성이나 남성 외에 자신의 성을 제3의 성으로 표기한 지원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UC 모든 캠퍼스에서 올 가을 학기 가주 출신 신입생 중에 제3의 성으로 표기한 지원자는 총 1,45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686명이 UC 산타크루즈에 지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샌버나디노 위치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해서 디자인한 슬롯머신을 공개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하일랜드에 위치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30일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한 슬롯머신을 공개하면서 이날 카지노 방문객과 관광객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슬롯머신은 슬롯머신의 오징어 게임 드라마의 캐릭터들과 게임들 그리고 이미지들이 슬롯머신 스크린에 띄워졌으며 게이머들은 오징어 게임 드라마 캐릭터가 새겨진 슬롯머신에 호기심을 보이며 몰렸습니다. 야마바 카지노의 켄지올 제너럴 매니저는 넷플릭스 최고의 인기작 중 하나인 오징어 게임의 엔터적인 부분과 슬롯머신이 제공하는 오락적인 부분이 카지노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오징어 게임 슬롯머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슬롯머신은 야마바 카지노에 방문하는 플레이어들에게 아주 큰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습니다. We knew that it was going to be something our players would love to have. So when they said that, I was like, I want a part of this. I want to be a part of the world premiere for it and have them come here and play it. So for the next few weeks, we'll be the only place in the world that people can play this game. 이날 행사에는 카지노 관련 인플루언서들도 참여해 오징어 게임 테마 슬롯머신을 공개해 축하하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코스튬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지노 내 슬롯머신 등을 직접 플레이하며 리뷰하는 유튜버인 브라이언 크리스토퍼는 이번 오징어 게임 테마의 슬롯머신을 처음으로 플레이할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슬롯머신과는 다르게 보너스 게임 혹은 보너스 보상을 얻을 확률이 4배, 5배 높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We hit like 4 or 5 bonuses in like a 10-minute period, and every bonus was different and unique. Like, you know, we kept finding new things that would happen in it, and those graphics, like that is ridiculous. The clarity, the images from the film. 이번 슬롯머신을 디자인한 회사인 스튜디오 X의 야나 소미네이트 게임 디자인 부사장은 오징어 게임 슬롯머신은 카지노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테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비롯한 스튜디오 X의 게임 디자인 부서팀이 오징어 게임의 열렬한 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quid Game is a show I really love personally and the studio loved, and also it's one of the highest rated shows on Netflix, and so we felt like it was a brand that a lot of people would gravitate towards. 해당 슬롯머신에는 한국어가 디자인으로 들어갔으며 예술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돼 카지노를 방문하는 한인들의 발걸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야마마 리조트 앤 카지노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 슬롯머신은 1층과 2층에 배치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4,000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로 전문가 전망치도 웃돈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7만 7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3만 3천 건이 늘었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준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고용 증가가 완만해졌고 실업률은 아직 낮긴 하지만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서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인 9월 금리 인하 논의를 상정할 수 있다면서 정책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압박에도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예상대로 8번 연속 금리 동결을 발표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자회견에서는 9월에 금리를 내릴 건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물가와 노동시장이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9월 회의에 금리 인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that test is met,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Again, that the broad sense of the committee is that we're gett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파월 의장은 2분기 인플레이션 지표에 자신감을 얻었다며 현재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경착륙 가능성도 낮다며 경제가 과열되거나 급냉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내려선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한 연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We never use our tools to support or oppose a political party, a politician, or any political outcome. 엔비디아 등 기술주들의 급등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시사 발언으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나스닥이 2.6%, S&P 500이 1.5% 이상 오르며 연준의 정책 전환 예고를 반겼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음 회의 때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지금 당장 고려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 연준이 11월 대선 전에 9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이같이 밝히면서 정치 논란에 끌려 들어갈 위험 커졌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노하고 반대로 조정이 필요한데도 버티면 경제에 해를 끼치고 민주당을 화나게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선거를 앞둔 시기 통화정책 조정은 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조성하고 근거를 설명해 둬야 할 동기가 많아진 셈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빚이 있는 소비자나 단기 부채에 의존하는 기업은 연준이 실제 금리를 인하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9월 금리 인하가 현실화하지 않으면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금융 상황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양당 모두 연준 행보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금리 인하가 민주당의 경제 성과로 해석될까 봐 우려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아예 대놓고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수석 경제학자도 금리 인하는 연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선 전에 금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최근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준이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등은 파월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불필요하게 높은 금리를 낮추지 못하면 공화당의 정치적 위협에 굴복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예정돼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첫날 연설에 나섭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는 대선 후보 추인을 위한 전당대회 첫날 저녁을 사실상 조 바이든의 밤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통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함으로써 이후 일정이 자연스럽게 해리스 부통령에게 집중되도록 예우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바람 아직도 불구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도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흑인 표심을 공략하겠다며 흑인 언론인들과의 인터뷰에 나선 트럼프.
인종차별적 발언 전력에도 흑인 유권자들이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첫 질문에 발끈하면서 긴장된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흑인을 위한 최고의 대통령이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I have been the best president for the black population since Abraham Lincoln. That's my answer. 특히 대선 레이스의 경쟁자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두고 논쟁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I didn't know she was black until a number of years ago when she happened to turn black, and now she wants to be known as black. So I don't know, is she Indian or is she black? 어머니가 인도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인 해리스 부통령은 스스로를 흑인이자 남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대선 선거운동을 본격화한 뒤 온라인에서 온갖 인종차별적 공격에 시달려왔습니다. 상대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가세하자 백악관 대변인은 모욕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What he just said, what you just read out to me, is repulsive. It's insulting.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7개의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보이는 등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o the momentum in this race is shifting. And there are signs that Donald Trump is feeling it. You may have noticed. 이르면 다음 주 초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발표하고 동반 유세에 나설 해리스 부통령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설 수위도 올라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8월 1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8월의 첫날을 맞은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에는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몬순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체감 기온은 보다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아져서 벨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세 자릿수 기록해 100도를 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폭염은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중까지도 한동안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84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6도, 67도, 벨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99도, 66도, 해안 지역은 75도, 6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고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9도, 낮 최고 기온은 91도로 예상됩니다. 유지승 앵커의 라디오 서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방송. 이 시간은 당신의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뱅크,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 회사 융자나라 제공입니다. 마지막 날 애국가 듣고 싶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 자국의 국가를 마지막에 듣고 싶은 거, 금메달 꼭 따고 싶다는 망이죠. 한국 골프 대표팀의 선수들도 마지막 날 애국가를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남자 골프의 간판 김주영 선수가 올림픽 라운드에서 좋은 출발로 메달 도전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키앙쿠르의 르골프 나셔널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남자 골프 1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없이 딱 버디만 5개 기록하면서 5언더파 66타를 치면서 현재 시간으로 지금 공동 5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부터 PGA 투어 통산 3승을 거둬서 한국 남자 골프의 차세대 대표주자로 등장한 김주영 선수, 처음 출전한 올림픽 이 선전을 펼치면서 한국 남자 골프 첫 올림픽 메달 기대감을 부풀렸습니다. 김주영 선수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1라운드였고 안정감도 있고 위기에서도 잘 마무리했다. 사흘 내내 이 분위기 이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 장소에서 열렸던 DP 월드투어 카주 오픈에 출전해 9언더파 공동 6위에 올랐던 김주영 선수는 그 경험 덕분에 조금 그래도 희망이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골프 일정이 시작된 이날 구름 갤러리가 몰린 르골프 내셔널에는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치는 팬들도 곳곳에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선수는 올림픽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프로 경기에 출전해도 한국 사람이란 이유로 응원 많이 해주는데 올림픽은 아무래도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라 더 열정적으로 응원해주고 계시다.
편하다라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시상대에 올라가서 다른 국가가 아닌 애국가를 듣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스가 길지 않지만 정교함이 중요하다라고 또 코스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골프, 남자 골프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남녀 골프에서 과연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한국 대표팀은 여자는 옛날에 박유민 선수가 금메달을 딴 적이 있었죠. 한국 남자 골프 대표팀은 메달을 딴 적이 없습니다. 여자 탁구 8강전에서는 우리나라 신유빈 선수가 한일전에서 드라마 같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7게임 대접전 끝에 극적 승리를 거뒀고요. 여자 탁구 단식은 무려 20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패배한 상대 히라노 미우였지만 1게임부터 거침이 없었습니다. 신유빈은 1게임을 11대 4로 제압하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매 경기마다 바나나를 먹던 신유빈. 이번엔 바나나에 에너지 젤까지 먹으며 힘을 보충했습니다. 내리 3게임을 가져간 신유빈이었지만 이후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3게임을 내리내주며 마지막 7게임에 돌입했습니다. 7대 7에서 여러 차례 랠리 끝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신기에 가까운 수비를 이어가며 포인트를 따낸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2차례 주스까지도 승부의 균형이 계속 이어졌는데 신유빈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승리했습니다. 결과는 4대 3. 신유빈은 눈물을 흘리며 준결승 진출에 환호했습니다. 여자 탁구에서 준결승에 진출한 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20년 만입니다. 마지막에도 고비가 있었는데 경기장에서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저도 용기 내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덕분에 이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 최고 명승부를 연출한 신유빈. 세계 최고를 향한 신유빈의 준결승 상대는 중국의 천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예, 파리에서 한국 남자 수영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또 큰 관심과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그리고 지금 또 유튜브에서 이 수영 코치의 발언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 저런 애들이 과연 메달을 딸 수 있을까? 그 훈련 태도를 지적했던 게 있는데 아니 개인 선수의 루틴을 가지고 코치가 그러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비난과 국가대표의 짐을 짊어진 선수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상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자 배영 200m 예선에서 2분 09초 88의 경기를 마친 한국 이은지 선수가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배영 200m 준결승에서 또 한 번 한국 여자 배영 최초의 결승행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은지 선수 배영 100m와 200m에서 3위에 오른 이은지 선수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위에 올랐던 이은지 선수는 여자 혼계영 400m 은메달과 여자 계영 800m와 혼성 혼계영 400m에서 동메달을 수확해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만 5개 메달을 목에 건 신예입니다. 부상으로 이 파리올림픽에 앞서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부상 훌훌 털고 지금 여자 배영 200m 준결승까지 진출한 상태입니다. 자, 한편 배드민턴 남녀 복식조는 8강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서승재, 강민혁 선수는 남자 복식 8강전에서 세계 2위 이 덴마크의 에스럽 그리고 스카럽 조에게 0대2로 완벽하게 패했습니다. 여자 복식의 김소영, 공희영 조와 이소희, 백하나 조도 나란히 8강에서 물러났습니다. 한편 한국의 단체 구기 종목으로 유일하게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여자 핸드볼 대표팀, 처음에 독일을 이겼을 때는 우승할 것 같이 기뻤죠. 그렇지만 아직 기쁘긴 이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A조 4차전에서 스웨덴에 21대 27로 패했습니다.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은 8강 진출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세계 최강 대한민국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단체전 올림픽 3연패에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에이스 오상욱 선수를 비롯해서 맏형 구본길, 막내 박상원, 교체 선수 도경동까지 원팀으로 이뤄낸 값진 금메달이었습니다. KBS입니다. 펜싱 종주국 프랑스와의 준결승전은 올림픽 3연패 여정의 최대 고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격마다 프랑스 홈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졌지만 소음 훈련을 수없이 해온 어펜져스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관중석을 잠재웠습니다. 전통의 강호 헝가리와의 결승전에선
반대로 그랑팔레 위에 대한민국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 펜싱 대표팀도 관중석에서 힘을 불어넣은 가운데 7라운드에서 꺼내든 깜짝 교체 카드가 결승전 신의 한 수였습니다. 후보 도경동은 한 점도 내주지 않고 내리 5점을 뽑는 특급 활약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오상욱은 에이스답게 금빛 찌르기로 마지막을 책임졌고 일명 뉴 어펜져스 4인방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환호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사브르 단체전 3연패. 펜싱의 본부장 그랑팔레 위엔 또 한 번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부담 아닌 부담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동생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파리 현지에서 해설로 응원을 보낸 원조 어펜져스 김정환과 김준호에게도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못하겠어요. 저는 또 정환이 형한테도 감사하고 근데 이제 후배들 끝까지 믿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랑팔레에서 어펜져스가 화려하게 날아올랐습니다. 올림픽 3연패에 성공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 검객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이 한국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을 두고 프랑스에서 한국 펜싱은 브라질 축구와 같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극찬이죠. 한국의 오상욱과 헝가리의 간판 아론 살리지가 맞대결한 9라운드를 두고는 권력 교체의 순간이었다라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쪽 헝가리에서는 상하체 놀라운 분리와 몸통의 수직성이 특징인 고전적이고 기술적이며 세련된 펜싱을 하지만 다른 쪽 한국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민첩하고 탄력적이며 강인한 펜싱 그리고 유연성과 신체적 강점이 결합한 펜싱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몇 차례 반격에 실라지가 나섰지만 불가능한 역전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라고 르몽드지는 전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펜싱 코치 크리스티앙 바우어는 한국 펜싱은 고전적인 펜싱에 엄청난 폭발력과 스피드를 더한 게 특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빠르게 전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면 일순간 짧은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게 끝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하루에 최대 4번까지 훈련하는 등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훈련량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준결승에서 한국에 패배한 뒤 3, 4위전에서 이란을 꺾고 동메달을 딴 프랑스 남자 사브르 대표팀 감독 줄리앙 메다르는 한국 검객이 말 그대로 피스트를 가로질러 뛰어다녔고 이런 모습을 처음 본 상대 선수들은 매우 당황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펜싱은 보편적인 종목이 됐고 더 이상 유럽 사람들만의 리그는 아니다라며 특히 한국 펜싱을 두고 한국인들은 사브르계의 브라질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펜싱에 대해서 결승에서 맞붙은 헝가리의 슬라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짧은 준비 시간과 빠른 동작으로 사브르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걸 지켜본 세대 일원이라며 처음 몇 년 매우 힘들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빠르기를 따라잡기 위해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한국 펜싱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전 세계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격 국가대표이면서 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김혜지 선수의 영상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까지 이 김혜지 선수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충고를 겨눈 날카로운 시선, 미동조차 없는 차가운 표정,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도 무심하게 툭 총을 내려놓는 모습, 마치 할 일을 마친 영화 속 킬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10m 공기권총 은메달리스트 김혜지의 일거수일투족,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조회수 2천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X를 통해 김혜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연기가 필요 없다며 극찬했는데요. 외신들도 앞다퉈 집중 조명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레키프지는 공식 SNS를 통해 SNS 스타가 된 한국의 총잡이 김혜지는 카리스마로 네티즌은 물론 일론 머스크까지 매료시켰다고 했고, CNN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지고 무심하게 세계 기록을 깬 인터넷 스타라며 김혜지의 모자와 사격 안경 등 개성 있는 패션에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같은 관심에 화답하듯 김혜지의 고교 시절 사진도 공개됐는데 꽁지머리에 젖살까지 앳된 모습이지만 14년 전에도 킬러 눈빛만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김혜지에 대한 관심이 더 폭발적인 이유는 경기 밖에서 보여준 반전 매력.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금메달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 좀 유명해진 것 같아. 전 세계를 홀린 김혜지는 주 종목인 25m 권총 경기에 출전할 예정인 가운데 또 한 번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TBS 뉴스 박은주입니다. 요새 장보기 겁나시죠? 네. 2배 정도는 모든 게 오른 것 같다. 장보고 오신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오렌지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오렌지 산지 플로리다에서 오렌지 수확량이 줄면서 오렌지 주스 여전히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지난 5월 말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4.9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도 4달러대에서 오르내리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렌지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기인합니다. 농장 사무국 연맹 분석가 데니엘 먼치는 현재 미국의 오렌지 생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렌지 공급량이 줄어든 것은 기후변화와 병충해 확산, 이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와 재배 면적 축소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빚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은 플로리다에 허리케인과 한파가 닥친 2022년 말 이후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전체 오렌지 농장 면적은 지난해 기준 30만 3천 에이커로 65만 8천 에이커에 달했던 1998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54%나 감소한 상태입니다. 농업과학회사 인바이오사이언스는 감귤 녹화병이 나무숲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무의 생육을 방해해 나무들이 점점 죽게 된다며 이런 나무들은 결국 제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업계와 학계는 이런 질병의 저항성을 지닌 품종을 개발하고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항균 방제 대책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들으신 대로 이렇게 농산물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이상기후 때문에 현재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같은 북남미 대륙은 물론이고 유럽 곳곳에서도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최근 위성에서 촬영한 미국 서부 산불 영상입니다. 지난 24일 시작된 불길과 연기가 날이 갈수록 확산하는 모습이 우주에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서부를 중심으로 100건에 육박하는 산불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면적만 8,800여 평방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15배 크기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피해만으로 LA시 크기보다 커지면서 역대 5번째 규모입니다. 로키산 국립공원이 있는 덴버 인근에서 주민 1명이 숨졌고 수천 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t is intense because we knew it was coming for this house and this neighborhood directly, and it did. 현지 검찰은 이번 산불이 40대 남성 용의자가 불타는 자동차를 협곡에 밀어넣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기소할 예정입니다. 남미 브라질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세계 최대 열대 습지인 판타넬 지대 산불이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대 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47년 만에 최악의 건조기후로 언제 진화될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직접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서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35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본사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면서 생방송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북마케도니아에서도 30건이 넘는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인접한 알바니아 서부도 몇 주째 진화에 애를 겪으면서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현대차가 에어백 작동 등의 문제가 있는 차량 일부를 리콜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4년식 산타페와 산타페 하이브리드 일부 제품의 에어백과 전기 시스템을 시정하기 위해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잠재적으로 이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49,719대입니다. 해당 차량은 내부 배선 문제로 인해서 에어백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펼쳐지거나 사고가 났을 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도로교통국은 설명했습니다. 리콜은 차량을 판매한 딜러가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구형 제네시스 쿠페 일부 차량도 리콜됩니다. 대상 차량은 2010년부터 13년식 제네시스 쿠페 12,000여 대입니다. 이들 차량은 일부 부품이 손상돼 시동을 걸 때 의도치 않은 차량의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국은 설명했습니다. 역시 해당 딜러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미국 비즈니스 개선협회인 BBB와 공동으로 가짜 리뷰에 맞서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짜 리뷰는 기업과 쇼핑객 모두에게 큰 문제로 가짜 리뷰는 잠재적인 구매자를 오도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판매자로부터 사업을 빼앗으며 시장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마존 관계자는 소비자 리뷰는 쇼핑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고객이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기계학습 모델과 전문 조사원을 사용해서 모든 매장의 리뷰가 진짜인지 확인함으로써 가짜 리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가짜 리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전 세계 가짜 리뷰 브로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즐겨 찾고 있는 쇼핑 사이트가 있죠. 테무입니다. 테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쇼핑객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저가 제품. 근데 또 사놓고 보니까 그닥 훌륭한 거 사진과는 다르다라는 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환불하잖아요. 환불하는데 이 테무에 입점한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무가 무료 반품 서비스 등으로 가입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시켰다며 이 중국 본사 점거 농성까지 입점 업체들이 쳐들어가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 본사 앞에 수백 명의 입점업체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고성을 지르며 본사 건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안 요원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진입한 상인들은 테무 본사 사무실 복도를 점거했습니다. 테무 본사 측이 소비자 불만이 접수될 경우 물건 판매 금액의 최대 5배를 입점업체들에게 벌금으로 거둬들이면서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테무가 무료 반품과 저가 전략 비용을 입점업체들에게 무리하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입점업체 상인들은 테무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업체 400여 곳에 우리 돈 26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합니다. 업체 한 곳당 평균 6,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테무 관계자는 허위 배송과 상표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현지 매체에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쇼핑 플랫폼 저가 전략의 맹점이 드러나면서 중국에서도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무참히 폭행을 당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의 남편이자 대학 교수인 백인 남편이 용의자로 지목된 가운데 부부의 어린 딸까지 사망한 채로 발견돼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덴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6시 50분경 덴버 다운타운 지역 3200 놀스 시라키스 스트릿에서 아내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딸은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팔, 머리, 가슴, 쇄골, 엉덩이가 멍든 채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는 이 마이클 버스트의 아내 김설인 씨를 유아용 침대 곁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얼굴과 양쪽 어깨에도 찰과상이 가득해 처참한 모습이었고 김 씨의 어린 딸 역시 김 씨 곁에서 유아용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고 정확한 사인은 부검이 끝나는 대로 밝혀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남편 마이클 버스트의 목과 가슴에 긁힌 자국과 손가락 관절이 부어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긴급 체포영장을 요청하고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 범죄 현장을 치우고 정리하려고 한 정황이 발견됐고 이들 부부의 첫째 아이 역시 생후 3개월 당시 사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혹시 폭염이 시작될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내일부터 폭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벨리 지역 당연히 100도 넘고요. LA도 90도에 육박하는 낮 최고 기온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